지금 보시는 곳은 70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월세방입니다. 폐지를 주어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치솟는 집값 얘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평균 72살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 노동자들을 강희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6살인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 6시간 정도. 지금 요거 가지고는 돈도 안 나와요. 1,000원도 안 나와요. 한 2, 3천 원 나올 거예요. 하루에 2, 3천 원. 부지런히 모아도 폐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힘도 붙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70kg였는데 이거 하면서 처음에 15kg가 빠졌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2008년도 8월부터 곰팡이를 뒤덮인 작은 방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4년 전까진 택시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할 수 있는 건 폐지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구청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임금을 합하면 한 달 수입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와 약값을 빼고 나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만한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살아가는데.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일자리는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28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65세 이상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올해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약 71%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마저 잃을까 갑질에 당해도 일하다 다쳐도 숨죽여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개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아파트 경비일이 올해로 5년째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폭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 날 여기를 몇 번 불려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생일날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죽고 싶더라고요. 이 아파트에선 지난달 80대 경비원들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남은 경비원 대다수도 고령입니다. 나이 들어갖고 어디 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도 있는 거죠. 띡하고 나가고 자기는 손해지. 올해 81살 배주환 할아버지는 4년간 학교 경비로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 물건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하고는 그런 사람. 숙직을 하더라도 계약서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지만 편히 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쉬지 못한 이유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휴게 시간 이용토록 해주세요. 학교에 숙직시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 대상포진과 불면증 등 없던 병이 생기고 일하다 다치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봐 숨겼습니다. 유리문을 요래 닫다가 이렇게 이제 확 닫아보니까 여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해서 내가 그래 고생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 안 하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60세 이상 산재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실제 다쳐도 감추는 경우가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보내게 되는 이러한 사회가 도래된 것 같아요. 대폭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후 연금 체계를 좀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나이 80 넘었는데 일은 할 수는 있지요. 있는데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저는 JTBC 강연입니다.